나는 진짜 솔로인데 내 생일날 나 기뻐야 되는데 니들은 커플이냐? 첫 시간이기 때문에 OT 겸 전체적인 물리의 구조 겸 어떻게 보면 진짜 물리의 한 70%? 많게 보면 80% 물리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역학이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순서를 바꿔볼까도 생각했어. 올해 강의 같은 경우에는 2단원, 3단원은 외워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친구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근데 그 반응이 없더라고. 그냥 역학으로 하자. 그래서 남들 어차피 중간고사 때 등가속도 운동하고 운동의 법칙 때문에 물리 버려 이렇게 되고요. 기말고사 때 일에너지 정리 들어가면서 나 진짜 물리 안 해 생지로 가자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이해를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결국은 끝에서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강한 사람이라 살아남는 게 그치. 그래서 그 말을 좀 생각하시고 친구들이 힘들어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번 봐봅시다. 물리학 교육과정에 따라서 물리라고 했다가 물리학이라고 했다가 다 같은 말이니까 결국 물리 한번 왜 배우는지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물리학과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연애할 때도 모든 것들이 다 물리였었거든. 네? 그래서 저런 개또라이, 사이코 이런 별명도 많았어. 왜? 문과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가잖아. 우리 손 한번 이렇게 좀 잡아볼까? 하면서 애틋한 사랑들을 표현한다면 물리적인 표현으로 오빠하고 오늘 운동량과 충격량에 관련된 운동량 보존 법칙을 공부해보지 않으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당시 때는 그때 그 여자친구들이 다 뭐지? 이런 사람이 있지? 좋아하는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 센세이션한 분위기도 있었으니까 네, 요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한 와이프분께서 계속 나보고 하는 말이 제발 입 닥쳐 말하지 마. 그래서 내 딸 2명에게도 물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내가 수업 교재들 만들고 이렇게 있으면 이제 구경할 거란 말이지. 4살, 9살짜리 친구들인데 그래서 이제 딱 물어보는 거야. 아빠, 상대성이 이런 건 뭐야?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해. 슬금슬금 사라지지? 아니 슬슬 사라지기가 잠들지 않아요 무슨 말? 아니야. 그래서 잡고 와서 유튜브 10분을 더 보게 해주겠다. 맞아, 아빠의 설명을 들어라. 이렇게 계속 주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10분짜리 동영상이 1시간 정도 적이 있습니다. 물자. 무슨 물자일까요? 물건할 때 물자. 맞습니다. 만물 물자. 리자. 이치. 리자. 결국은 물리가 의미하는 건 만물의 이치를 알아내겠다는 건데, 그럼 물리에서 이야기하는 도대체 만물의 이치가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만물의 이치는 이거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우리 연준이한테 연준이가 반응이 너무 없어서 내가 내 물리에 지향하는 스타일은 물리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만물의 이치를 알게 해줄게. 선생님이 소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던지고 1초에 1m씩 다가가고 있었어. 몇 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겠어, 모르겠어? 예측은 가죠. 모르겠어? 1초에 1m씩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즉, 이 소화기의 위치를 알 수가 있다면 언제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할 수 있겠지. 그래서 달리 이야기하면 만물의 이치를 공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물체의 무엇을 찾는 문제하고 똑같냐면 물체의 위치를 찾는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소화기가 아니고 공기 입자, 예를 들어
수분을 굉장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공기 입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녀석의 위치를 시간과 거리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지 예측이 가능한지 그게 뭐야? 기상청에서 하는 일이란 말이야. 결국은 물리가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모든 과학에서는 다 물리가 베이스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더러운 대한민국에서는 물리를 하면 직업이 할 수 있는 게 교수 아니면 강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강사. 차라리 화학 쪽이면 연구소, 뭐 제약회사라든지 화장품 회사라든지 많이 있거든. 생물도 마찬가지고요.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취업이 제일 폭이 넓어. 하다못해 기상청도 지구과학 출신들이 다 잡고 있어. 그래서 물리 공부하는 게 뭐 직업적으로는 안 좋지만 혹시나 우리 할아버지가 제1호 건물주다 뭐 이러면 물리 공부하는 게 굉장히 내가 박수를 쳐주면서 너 물리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걱정, 직업에 대한 걱정이 대한민국에 없다면 물리는 그만큼 매력적인 학문이거든. 왜? 모든 이론에 내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거야. 가설이건. 그래서 그러한 재미가 있는 학문인데 그 물리의 위치 찾는 문제고요. 그 위치를 찾으려고 살펴보다 보니까 이 물리는 태어나자마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을 나하고 같이 고급진 용어로 다시 한번 배울 뿐이거든. 지금 연준이가 여기가 7층인데 7층에서 창가에 앉아서 도대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집에 갈까? 여친 만날까? 피방 갈까? 막 고민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쌤이 지나가다가 연준아 하고 이렇게 밀려고 했더니 연준이의 반응이 바로 나타나겠지. 왜? 선생님 왜 그러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면서 나한테 달라들 거란 말이야. 왜? 지구로부터 받는 중력에 의해서 내가 매우 빠른 속도로 내려갈 걸 예측이 가능하고요. 알고 있고요. 그 빠른 속도로 바닷가 부딪혔을 때 내가 얼마만큼의 타격을 받을지 간접적으로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 내용들을 고급진 영어로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땅에 부딪히는 순간 운동량과 충격량이 이만큼이니 너의 뼈에 견딜 수 있는 한계는 이만큼일 테고 그래서 너의 다리의 뼈가 분질러지는 일이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부분인 것뿐인 거예요. 알고 있는데 좀 더 고급진 용어로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물리 구조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구조, 물리는 나선형 구조로. 그래서 예를 들어 힘이다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면 초딩 때도 힘을, 중딩 때도 힘을, 고딩 때도 힘을, 대딩 때도 힘을 계속해서 배우는데 깊이와 폭이 넓어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와! 물체의 모양이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그러면 저요! 힘이요! 힘 때문입니다! 정답! 우와! 너 엄마 천재인가봐. 나 꿈 과학자가 될래. 이랬던 얘들이 과학자를 포기하고 물리를 포기하는 까닭이 이때까지는 호기심으로 접근하는데 이때부터는 호기심이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야. 왜? 물체는 모양 변화는 이제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설명이 끝났으니까. 뭘 보는 거야? 물체의 저 운동 상태를 시간에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수학적인 지식들, 많은 이론적인 배경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나 물리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는 일. 자, 그래서 우리는 초딩 때부터 이 위치 찾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선생님, 제가 기준이요. 방향은 이쪽 동쪽 방향으로 300m 지점에 학교가 있어요.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왜? 위치 찾는 거.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 정지해 있는 녀석들의 위치를 찾는 부분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고등과정에서 물리 배울 때 위치 찾을 때 제가 기준 방향은 이쪽, 거리는 얼마 너무 쪽팔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한 개념으로 거리와 변이를 통해서
무엇을 저 위치다라고 하는 녀석을 공부하는 것뿐인가요? 다른 용어를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와 변이에 대해서 위치를 기술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정지에 있는 물체들보다는 우리 주변에서는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더 많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물체들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지? 그래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얘로 정의를 하면 얘를 알게 되면 우리는 위치 찾을 수 있구나. 그래서 속력과 속도에 대한 개념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랍니다. 즉 속도 1초에 1m씩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그 빠르기를 알고 있으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뭐 할 수 있는 거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모든 교과서들이 다 빠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위치 찾는 건데 이런 내용 없이 친구들은 다 속력, 시간 동안의 거리, 속도, 시간 동안의 변이 이런 부분만 외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풀이가 안 될 수밖에 없다. 자, 속력, 속도 이야기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부분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빠르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보다 빠르기가 변하고 있는 물체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다. 방향도 변하고 속력의 크기도 변하고 막 그런 녀석들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위치를 찾을까? 빠르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위치 찾으려고 공부하는 녀석이 얘로 이야기하면 다 끝나겠구나. 가속도를 내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결국 속력 속도를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요. 결국 위치를 찾아낼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물리에서 가속도 공부하는 이유는 얘를 통해서 얘를 알아내는 형식이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다 위치 찾는 거에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빠르게 변화를 가지고 있는 이 녀석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뉴턴 시대에도 달이 어느 시간대에 어디에 위치해 있을지 알 수 있었고요. 태양이 언제 떠야 되는지도 모든 것들을 다 알아낼 수 있었어. 왜? 이걸 통해서 다 알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궁금증이 더 유발되는 게 빠르게 변화가 왜 생기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야. 왜 생길까? 살펴보다 보니까 누구 위대한 물리학자 시종 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평생에 걸쳐서 결혼을 못하셨지. 주식으로 현재 돈으로 한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를 한 방에 날려먹고요. 주식으로 다 날려먹고 나서 가진 재산 다 날려먹고 나서 시골 마을로 딱 패스트가 유행해서 시골 마을로 내려가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때 쓴 책이 optics라고 하는 광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면서 다시 부자의 길로 옵니다. 근데 자식이 없잖아. 물려줄 재산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근데 물려줄 재산이 없는데 조카 딸이 있었어. 그 딸을 너무나 예뻐해서 조카 딸한테 자기의 모든 판권을 준 거야. 프린티피아부터 aptic스까지. 어마어마한 거지. 현재 시세로 하면 너무 큰 돈인 거지. 그러면 결국은 뉴턴이 위대한 거야? 조카 딸이 위대한 거야? 조카 딸은 어마어마한 부를 안겼겠지만 결국 승자는 조카 딸도 아닙니다. 17세기 때 영국의 문화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가진 재산 역시 남편 거야. 그래서 조카 딸의 남편이 모든 뉴턴의 재산을 독차지하네. 그래서 친구들이 꿈을 꾸신다면 뉴턴의 조카 딸의 남편과 같은 그러한 행운이 물리를 공부하면 찾아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빠르기 변화의 원인이 되는 저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그 녀석이 힘이구나. 그래서 이 힘에 대한 걸 일반화시켜서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시키다 보니까 힘을 통해서 가속도, 속력, 속도, 거리 변이를 통해서 모든 녀석, 웬만한 우주 공간에서 눈에 보이는 녀석들의 위치를 다 찾아내버린 거야.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있던 찰나 때 주식으로 말아먹죠. 그래서 주식은 정말
뉴턴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안 되는데 나 같은 머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주식은 한 번 손대고 나서 더 이상 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참 신기한 게 내가 들어가면 내려가고 내가 빼면 올라가지. 진짜 놀라워. 그래서 우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들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뉴턴의 운동 법칙 부분들 이야기할 때 1법칙, 2법칙, 3법칙으로 공부하기보다는 1, 2법칙에 대한 결합, 1, 3법칙에 대한 결합, 2, 3법칙에 대한 결합 이 친구들은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 3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 왜? 평형관계에 있는 힘과 작용반작용의 힘을 구별하는 형태니까. 근데 뉴턴의 운동 2, 3법칙이 되면 친구들이 거의 물리 10명 중 반이 빠져나가는 시기가 딱 이해가 돼요. 그러면 선생님 그래도 아직 반이라도 있잖아요. 반이 없는 이유가 일부가 또 10명에서 한두 명 정도가 1, 20%가 이때 나가. 뭐 등가속도 운동을 하면서. 그래서 1차 위기 등가속도 운동, 2차 위기 대재앙이죠. 운동 2, 3법칙 난이도로 치면 수능 난이도로 치면 저 용산에 계시는 큰 형님께서 하나의 표현으로 하면 킬러 문항에 존재하는 축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녀석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힘을 공부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위치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녀석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은 너무 근데 어려워. 왜냐면 얘는 과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녀석이거든.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마다 뭐 있는지도 다 기술이 돼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는데 어떤 사람은 야, 나 서울에서 부산 내려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천안쯤에서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거기에서 똥을 쌌는데 하필이면 똥을 팬티에 지렸네. 그래서 팬티를 빨고 어쩌고저쩌고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는 스타일이란 말이야. 그래서 친구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지. 근데 그것 때문에 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변태 같은 물리를 좋아하는 변태스러운 친구들은 이 방법으로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냐? 부분 계속해서 설명할 것들이 재밌는 파트들이 나오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하면 물체의 위치를 쉽게 알지? 빠르기 변화 빠르기 위치 이거 말고 다이렉트로 가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방법이 19세기 때 만들어낸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를 통해서 얘는 저런 과정들 없어. 다이렉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가장 큰 문제풀이법으로 살펴볼 때 힘, 가속도, 속력속도 가지고 위치 찾는다. 결국 이야기하면 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는 이 힘을 이용하는 게 편해.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야. 한 10% 정도는 함정이 빠질 수 있어. 그래서 우선 큰 틀로 시간에 대한 정보, 즉 2초인 순간의 속력 얼마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얘들을 쓰는 게 편해. 근데 이 방법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편해. 그러면 이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저 에너지는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만 이동을 하는데 그 특별한 과정을 우리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일을 통해서 에너지가 이동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일에너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에너지의 전환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잘 살펴보면 모든 데에는 다 힘이 들어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일에너지 정리, 이 일 때문에 누가 운동 에너지가 뭐하는구나, 변하는구나를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식 하나의 에너지 개념 다 끝난 거야. 개념은 이게 다야. 근데 살펴보니까 일이다
이야기하는 이 녀석은 누가? 힘과 누구의 곱으로? 이동거리의 곱으로 표현됐네. 에너지로 푸는 게 사기칠 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너무 심플하게 풀리니까 보통 대형 강의에 소위 이야기되는 일타 쌤들이 하시는 법은 다 이거야. 그래야지 물리 한두 줄에 풀리네? 근데 순서상 얘가 가장 늦게 탄생했지. 가장 어려울 수밖에 없어. 쉽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개념이 아니고요. 당연히 힘보다도 고차원적인 개념인데 물리랑 하나가 더 붙잖아. 얘는 힘으로 해결되려면 힘과 거리가 있어야 된다. 더 고차원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 중간 과정에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아. 서서히 변해서 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힘을 받아서 물체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구나. 언젠가 만나는 일이, 즉 충돌하는 일이 나타나는구나. 그래서 이 충돌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속도 법칙을 들여다봤더니 이 과정에서 얘를 쓰면 편하게 되네. 힘이라고 하는 물리량과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물리량을 결합해서 살펴보니까 또 쉽게 설명이 되네. 힘 시간, 힘 거리.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역학이다 라고 하는 건 힘이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 힘만 제대로 알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물체의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연애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 나 때문에 생기는 러브 파워의 힘이 어떤 힘인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연애에 성공할 확률이 100%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 힘이 반경 어디까지 미치고 어떤 사람한테 잘 통하며 이 사람들이 통하지 않을 때에는 시간을 들여서 연애에 공을 들이건 거리를 통해서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밀당을 통해서건 조정을 할 수만 있다면 다 조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쌤은 딱딱한 물리지만 사회가 됐건 정치가 됐건 모든 부분들을 다 이쪽 부분 물리의 관점으로 좀 생각해라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계속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나면 이 다음에 전혀 다른 일들이 발생해. 그 다른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녀석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더라라고 살펴보니까 혹시 파스칼의 원리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름은 들어봤어요. 이름. 파스칼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단단한 물체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힘을 주면 뒤에서 E나 앞에서 E나 그 효과가 똑같이 나타나. 왜? F라고 하는 힘을 전달하며 F 동일 직선상에서 같은 효과를 내거든. 힘을 동일하게 전달한단 말이야. 내 힘이 동일하게 전달이 안 되는 데가 있어. 그게 누구지라고 살펴봤더니 흐를 수 있는 물체라고 이야기되는 유체 같은 경우에서는 힘이 동일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볼을 꽉 하고 찍었어. 그러면 딱 하고 찍는 순간 힘이 동일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접촉해 있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힘이 그 주변으로 갈수록 작은 힘이 전달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힘이 일정하게 전달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네. 그 케이스 중에서 액체는 버리고 기체로 우리가 기체만 가지고 설명을 하자라고 하는 학문이 있죠. 그 학문이 무엇? 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기체 분자의 운동 때문에 생기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힘이 일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압력이다라고 하는 녀석을 살펴보니까 유체 내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전달되더라. 그걸 처음 알아낸 사람이 파스칼인 것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파스칼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친구들이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파스칼의 원리를 경험을 합니다. 언제 경험을 할까요? 시즌 때. 그것도 네, 쌤이 좀 더 정렬하게 이야기하면 친구들 똥 쌀 때.
일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을 주면 압력이 일정하게 전달되는 형태에서 똥꼬에서 바깥으로 압력 차이에 의해서 빠져나오는 거고요. 이 파스칼의 원리를 좀 더 느끼고 싶으면 내가 만약에 힘을 줄 때 비틀어서 이렇게 준 거야. 그럼 똥 쌀 때 회오리 똥으로 나올까? 그냥 나올까? 그냥 나오잖아. 왜? 힘이 일정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압력이 일정하게 전달되니까 아무리 이걸 비튼다라고 하더라도 비틀어지지 않아. 교과서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치아를 너네가 비틀어 짠다고 치아 내용물이 비틀어서 안 나와. 거의 일직선으로 나온 거야. 선생님 약간은 비틀어지던데요. 왜냐면 이상류체가 아니니까. 근데 거의 일직선으로 나올 거야. 왜? 비틀어서 힘이 일정이 아니고 누르는 결과하고 비트는 결과 압력이 일정하니까 똑같이 나온다. 자, 그 압력 때문에 액체들은 부피 변화가 없지만 기체들은 압력 때문에 부피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위치를 부피로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는 학문이 연력학입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지만 위치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온도에 대한 내용. 온도에 따라서 기체 분자들의 운동이 결국은 위치에 관여하는 거하고 똑같은 게 분자의 운동 정도를 수치화한 것이 온도거든요. 그러면 저온에서는 어떻게 분자의 운동이 매우 작은데 고온에서는 분자의 운동이 굉장히 뭐하는 거야? 커지지. 즉 위치에 관여하는 게 압력 말고도 또 있다는 거야. 그게 뭐야? 온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를 가지고 에너지의 관점으로 위치를 이야기하는 학문이 무슨 학문? 연력학. 그래서 연력학 쪽은 그나마 친구들이 좀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는 형태가 굉장히 많고요. 이해도가 굉장히 큰 부분이기도 하고요. 문제의 변형이 아무리 이루어져봤자 웬만한 친구들은 거의 문제를 풀어내는 단원이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축이 남았죠. 물리 역사상 대토라이가 한 명 더 탄생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두 글자입니다. 누굴까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까요? 테슬라도 뭐 한 축인데 지금 교과서 순서상 이야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일본 이런 거 쓰는 일성이라는 친구 혹시 알아요? 친구들이 알게 번역기를 돌려드릴게요. 독일어로 아인, 하나의 돌, 슈타인이라는 뜻이죠. 독일어로 하나의 돌이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일성. 그래서 쌤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일성이라고 하는 표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안 그래도 물리 자체가 서양 학문이다 보니까 모든 게 베이스가 다 서양 종교의 기반을 둘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야기하는 것보다 일성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이야기로 하면 뭐 괜찮아. 이 일석이 입장에서 보면 가만히 보니까 뉴턴 저 새끼는 나와 똑같은 족속인 것 같아. 근데 물리에 너무 빠져있다 보니까 결혼도 한 번 못 해봤네. 그런 새로운 개토라이는 뭐하겠니? 난 너랑 달라. 넌 네가 못 만난 여자분까지 다 만날 거야. 그래서 이 여자와 만나서 이혼하고 저 여자와 만나서 이혼하고 여러 번의 결혼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왜 그런 거 위인전은 안 나오는 거야? 매일 뭐 이는 MC제곱 이런 잘난 척만 하고, 그치? 이는 대사의 시스템. 세종대왕, 나 이런 것도 좀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봐. 세종대왕이 지시했지만 결국은 만든 건 집현전 학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근데 요즘 와서는 그게 세종대가 혼자서 만들어낸 게 오히려 더 정설로 왔어져요. 근데 그거는 두 번째 치고 정식 기록에 의하면 걔는 대왕이 맞아, 세종대왕은. 왜냐면 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후궁의 수를 데리고 있던 사람이니까. 역사서에 정확히 28명으로 기술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록상. 더 많다는 소리인 거잖아.
28명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다른 사람은 한 번 쓸 걸 얘는 28번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친구들도 에너지 보존 법칙을 생각하시고 꼭 써야 될 때 써야 되는 거지. 함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막 뿌리고 다니면 안 된다. 왜? 친구들은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일석이 입장에서는 판을 아예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겼는데 야 뉴턴 네 생각인데 보여? 지구가 당긴 거 어떻게 증명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야. 지구가 물체를 당겼다는 증거를. 그러다 보니까 관점을 바꿔버리는 거지. 삐삐. 아, 얘가 이렇게 지금 갔다가 튕겨서 이렇게 오는 거 내가 던지는 순간 이 물체의 시공간이 변형되었고 그 변형된 공간을 얘는 따라서 흐르는 것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상대성 이론 이야기를 하는데 수학으로 이야기하면 뭐하고 똑같냐면 점과 점을 이은 선, 직선이다. 맞아 틀려? 그냥 선 아니에요. 직선은 그 점까지 뚫고 지나가는 거. 그거는 유클리드 기하 쪽에서만 일어나는 거죠. 왜냐? 지구본에서 이렇게 있는 이 녀석이 직선이야? 아니잖아. 그 개념을 들여버린 거야, 얘는. 수학적인 표현을 빌어다 쓰자라고 한다면 삼각형의 내각이하면 180도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뭐라? 수학에서 비유클리드가 있는 내각이하면 180도가 돼야 할 이유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시공간이 뒤틀어져 있을 때는. 그래서 쌤은 뉴턴이 됐건 일석이가 됐건 아인슈타인이 됐건 이 녀석들은 잘한 부분도 물론 있지만 내 입장에서는 스틸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갈릴레이가 막 이야기하면서 관성에 대한 개념을 정립시켜주니까 좀 더 거기에 살을 보태서 뉴턴의 운동 1법칙, 관성의 법칙, 뉴턴 거 만든 것처럼 얘도 그걸 잘해. 상대성 원리? 갈릴레이가 먼저 이야기했어. 근데 거기에다가 살을 조금 붙여서 가설을 붙이고 만든 게 뭐야? 상대론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이 지금으로 치면 지금 나왔던 일론 머스크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얘들하고 쌤이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남들이 막 이야기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을 먼저 잘 캐치해. 그리고 나서 터뜨리는 거야. 내가 한 것처럼. 전기차 이전에도 굉장히 테슬라 전에도 엄청난 원래 말들이 굉장히 많았었어. 근데 때마침 연료 부족에 대한 문제하고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들 여러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집중도가 딱 포화될 때가 갑자기 테슬라가 우리 전기차 엄청난 투자할 거야. 빵! 먼저 터뜨린 거야. 이게 당연히 짙게 아니거든. 근데 그런 스틸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았던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가 일석이 같은 경우 1905년도에 특수상대론 발표하면서 브라운 운동과 광전 효과 실험에 관한 해석 논문 3편을 동시에 발표했는데 광전 효과 실험은 헤르츠와 레나드가 있어. 근데 해석을 못하고 있는 거야. 파동의 관점에서. 그러면 파동이 아니니까 그럼 빛은 입자겠네. 내꺼 스틸한 거지. 이게 친구들이 살고 있는 21세기에 필요한 능력이 아닐까. 천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들이 엄마 아빠 세대 때 요구하던 성실성과 노력을 바탕으로 하나하나씩 차려 올려야지 이게 이 사회에서 지금 이거는 유행이 아니라고 봐. 뭔가 잘 남의 말을 듣고 저 새끼 말도 이 새끼 말도 듣고 있다가 뭐라? 이거 괜찮은데? 내 거 대신 베끼면 안 되지. 살을 붙여서 잘 포장을 해야 되는 작업들을 친구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이런 부분들도 요즘 가만히 보면 물리 관점에서 너무 고전틱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학과를 나오고 법대를 나와서 정치 나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나 이준석 팬은 아니지만
이런 이과적인 마인드 있는 얘가 나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젊고 좀 이과적인 마인드를 가진. 그래서 친구들이 좀 나중에 정치도 많이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대통령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나왔습니다. 그 정치 개판에 전 뛰들만 했습니다. 아니야, 대통령 너네 중에 나와서 나 교육부 장관 시켜줘. 나 꿈이 있어. 나 교육부 장관에서 한 2년간 고치고 싶은 계획들이 있단 말이야. 너네가 좀 대통령 좀 나와줘. 아무튼 그래서 판을 바꿔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그 판을 보고 문제를 인식하는 틀이라고 하는 뜻에서 패러다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 패러다임, 안경을 바꿔버리는 거야. 보는 안경을. 그러다 보니까 뉴턴이 나는 학원에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학원에서 나한테 이런 것 때문에 나는 학원에 갈 수밖에 없어 라고 설명을 한다면, 무슨 소리, 학원이 나한테 온 거지. 무슨 또라이인 거지. 학원은 나한테 올 수밖에 없었어. 연애에 적용시키며 그녀에게 내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될까 막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라면, 넌 나한테 올 수밖에 없어. 돌고 돌아도 결국은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주의. 또라이구나. 산도라이가. 그래서 그 산도라이가 썼던 일기 중에 이런 문구가 있죠. 옐로우 몽키들, 황인종들, 무식하고 더럽고 게으른 족속이다 라고. 그래서 쌤은 그닥 좋아하진 않아. 너무 동양인을 비하하는 발언들을 과감하게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공부해야 될 우리의 단원이 이거밖에 없어. 끝이야. 근데 이제 와서 아인슈타인한테 물어보면 자 이제 누가 게으르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즘 한국인들 보면은 그렇기도 하겠지? 이게 다야. 오늘 대략적으로 나갈 파트가 여기까지거든. 그러면 전체적으로 뭐야? 3분의 1이야 벌써. 그럼 이제 느낌이 와 주셔야 되는 게, 개념들을 내가 계속해서 해봤자 공부하는 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개념들의 도대체 물리적인 사고가 어떤 게 들어있지? 이걸 계속 포착하려고 드셔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속 헛소리 마냥 해대는 게, 물리적 사고를 통해서 현상들을 보려고 하고 사회를 논하고 정치를 한번 바라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관점들이 생겨야지 문제풀이에 굉장히 많은 도움들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흐름들 치는 친구들이 하나 이야기를 하며, 과학도 유행한다? 혹시 모더니즘, 예술에서 모더니즘 이러한 용어 들어본 적 있어? 예술을 전형으로 몰라서. 미술 시간에 나올 텐데. 예술은 예술다워야 하기 때문에 음악이 가져야 될 특징들이 있어야 되고, 미술이 가져야 될 특징들, 조각들이 가져야 될 특징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술 작품들을 인정받거든. 모더니즘은 결국은 규격화시키겠다는 건데, 어느 순간 갑자기 시대가 변해서 TV 몇 대를 막 붙여서 예술 작품이 돼버리는 거야. 그게 뭐야? 백남준 씨의 무슨 아트 비전? 네. 즉 지금 시대가 변한 거야. 어떻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모든 걸 규격화되는 걸 좋아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시대에 친구들이 살고 있고요. 엄마 아빠 시대 때는 모더니즘이다 보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되기 때문에 학생의 머리 스타일이 정해져 있고, 학생의 복장이 정해져 있고, 학생이 해야 될 행동들이 정해져 있고, 그 틀을 벗어나면 엄청 제재가 가해져. 근데 지금은 학생들의 도발 굉장히 자유스럽죠? 바람직한 거야. 왜냐면 예술도 이렇게 변했거든. 물리도 이렇게 변한다라는 거야. 뉴턴 같은 경우에는 모더니즘 시대에 있던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게 원인 결과로 탁탁탁 설명이 돼야 돼. 해가 왜 떠야 되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근데 지금 양자역학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모른다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방에 있는데 내가 벽을 뚫고 이 옆방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슈레딩거 그 의미가 뭐야? 내가 관찰하기 직전까지 그 고양이는 죽은 상태일 수도 있고 죽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고 그 두 개 겹쳐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 너무 어려워. 간결하게 갈게. 내가 저 방에 있을 확률이 낮다라는 거지 0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야. 그러니까 0이 아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논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거지. 나하고 너하고 누가 오라? 그냥 이거는 그 자체 언쟁이 잘못된 거야. 근데 전체하시는 분들이 물리를 안 하시다 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싸우고 있는 거지. 그런 걸 논할 때가 아니라니까. 이건 확률적으로 이만큼이고 이런 건 확률적으로 이만큼이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러한 사고들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구닥다리 나는 거야. 그래서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물리 부분에서 이 부분 배우는데 저 큰 틀 안에 뭐 할 거야 이제 상대 속도 갖다 붙일 것이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평균값을 이용한 풀이로 갈지 아니면 내가 BT를 이용해서 갈지 이런 풀이들이 계속 마인드맵에서 친구들이 뻗어나가 주셔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틀이니까 우선은 큰 틀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흐름을 잡을 수 있고요. 그 흐름이 보여야지만 문제를 볼 때 어떤 칼로 문제를 내가 써야 되지? 이러한 부분들이 결정되기가 쉬울 테니까 이 큰 틀을 꼭 좀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이 페이지 너무 당연한 내용인 거죠. 국제 단위계 물리학의 기본함수 SI 적두어 이야기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연준이는 행운의 숫자가 뭐라고 생각해? 행운의 숫자 7. 근데 그런 의문은 다른 생각, 이런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어? 왜 행운의 숫자가 하필이면 7이지? 혹시 종교 있어? 왜냐면 우리가 배우는 이 물리적인 사고방식은 철저히 서양식 사고에 기인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꼭대기에 종교가 다 있습니다. 예수가 몇 번째 날에 부활하셨죠? 죽은 이들만 사흘에 부활하시고 사흘날 제3일. 그래서 총 7일인 거지. 네. 그래서 안식일이 7일, 네. 일요일이 돼버린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7자가 성스러운 숫자가 된 것이고요. 무지개의 색깔 빨주, 녹초, 파, 남보. 왜 보나파초, 노주빨이라고 하는 7가지 색으로 이야기했을까? 7자의 의미를 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건 다 서양의 관점에서 만들어둔 거야. 뉴턴이 하도 많은 감이 떨어졌을 수도 있고 뭘로 하지? 배가 떨어졌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그 많은 과일 중에서 왜 하필 사과가 떨어졌겠어? 성경의 호기심을 대표하는 걸로 나오는 게 사과거든. 근데 사과가 실제로 떠는 게 아니라 그거 뉴턴이 친구랑 대화하다가 예시로 든 게 그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일이잖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기록이 돼 있대요. 그 친구랑 대화 그 뉴턴의 친구인가가 쓴 글에 뭘 뉴턴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인간이 나한테 갑자기 중요해서 설명하는데 그때 나한테 얘기한 게 사과가 떨어지고 이렇게 써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게 진실이라고 하는 그거 밝히는 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누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고 그랬을 수도 있겠네? 이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서양 관점이다 보니까 실제 뉴턴 같은 경우도 한 10시간 공부하면 8시간, 9시간은 시간을 종교를 공부했고요. 나머지 한두 시간이 수학하고 물리 공부했다고 그렇게 전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신앙심이 투철하다 보니까 광학이라고 하는 aptics 책을 무지개, 프리즘을 통과시켰더니 7가지 색으로 나누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 않을까. 우리나라 관점에서는 무지개를 5개 색으로 기록을 해놓거든요. 오방색. 그러다 보니까 음계도 몇 음계, 우리나라는 5음계야. 뭐 궁상각지음 뭐 이런 식으로 7이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O야. 근데 또 중국 문화는 또 다르죠. 3인가 뭐 3가 뭐 이런 식으로 좋아하는. 그러니까 문화들마다 다 다르고요. 무지개 색도 지역마다 다 나라마다 어떤 데서는 열 몇 가지 색 이렇게 구분하는 데가 아프리카 이쪽은 진짜 무지개색을 더 많이 구분하더래. 왜냐면 더 잘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결국은 문화적인 인식, 패러다임을 가지고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물리라고 하는 이 자체 화학, 생물, 지학도 다 마찬가지야. 서양이 주도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모든 거에 기독교적인 요소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내가 기독교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싫어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 굉장히 좋아하고요. 기독교는 언제가 좋냐면 크리스마스 때, 이럴 때 굉장히 우울한 것보다는 막 다 같이 막 캐롤 부르고 이런 거 굉장히 좋고요. 천주교는 웅장한 조용한 분위기. 성당 가면은 안 그러던데. 좀 불교 가면 비빔밥 주잖아. 그래서 불교도 좋아. 이상한 교들도 있지. 얼마 전에 28년형을 구형받은 JMS 좀 개또라이인 것 같아. 신천지. 종교의 자유가 있다지만 좀 너무한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본 단위도 서양 관점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야, 이런 단위들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쓰자. 그래서 SI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하고요. 하필이면 그래서 몇 개로 만들어둔 거야? 7개로 만든 이유인 거야. 무지개 색깔을 7개로 만든 것처럼, 행운의 숫자가 7인 것처럼.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녀석들 이야기하다 보니까 누구? 길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누구로 쓰자? 미터로 쓰자. 근데 왜 내가 이걸 일부러 집어넣었냐면 작년에 선생님이 이쪽 근처는 한 3, 4년 전에 이렇게 수업을 했었고 거의 대부분 대치 쪽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휘문, 단대, 중대국어, 중동 이런 친구들. 근데 너무 놀란 사실이 있어. M이 있으면 선생님 쟤는 질량이에요, 미터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제발 이게 단위를 뜻하는 M인 건지 아니면 매스의 줄임말로 질량을 뜻하는 건지 제발 단위 좀 확인 좀 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좀 넣어놨는데 의외로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 아무튼 길이 미터로 하자 약속해 두고 나서 코쟁이들은 약속 안 지키지. 골프 칠 때 미터로 해. 야드로 하죠. 피트, 인치 이런 것들 쓰잖아. 웃긴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야, 우리 질량의 단위는 전 세계적으로 킬로그램으로 쓰자 해놓고서 지들은 뭘 써? 파운드 쓰고 잡아줬지. UFC 보더라도 몇 킬로보다는 몇 파운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나 그거 보면서 굉장히 격투 방송 좋아하는데 저건 좀 고쳐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걸 쓰는 게 뭐 미국에서 미국식 영어보다는 영국식 영어를 쓰는 게 상류층의 뭐 개념처럼 쟤네도 이런 의식이 있나? 뭐 그렇게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약속은 지키셔야지. 자, 시간의 단위는 우리 세크로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테고요. 다음에 뭐 자주 쓰는 녀석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뭐 통합과학으로 치면 2학기 기말고사 때 나오는 거지. 전력 수성 이야기하면서 나오게 되는 단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이 녀석 A로 쓰고 암페어로 읽자라고 할 뿐이고요. 연력학에서 나오는 온도 부분들 섭씨 온도 말고 우리는 무엇? 절대 온도 사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럽 여행하시거나 아니면 미국 여행하시는 친구분들 보면 느낄 수가 있는 게 걔네는 또 절대 온도나 섭씨를 안 쓰지. 화씨 온도를 쓰다 보니까 30도 정도에 맞춰두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따뜻한 거잖아, 섭씨로 치면. 근데 화씨로 30도는 섭씨보다 훨씬 낮다 보니까 굉장히 냉골이야. 다 화씨로 돼 있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서 이놈의 양키들은 나 미국 것들이 안 돼. 인종차별주의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가장 위대하고 똑똑한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코쟁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네는 언제나 남을 짓밟고 살았으니
너네는 한 번은 짓밟힐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내 개인적인 생각. 뿌린대를 먹는다. 네,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근데 봐봐, 잠깐 여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일석이의 관점을 왜 배워야 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지. 일본이 계속 타케시마 우리 땅 데스네. 그래, 줘버려 타케시마. 제주도 근처에 뭐가 있지? 대마도. 일본 열도보다 더 가깝지. 타케시마 너네 거 하고 제주도 근처에 대마도 있네. 대마도 우리 거. 대마도 근처에 있는 일본 너네 우리 거. 너네 타케시마 다 가져. 얘의 관점이야. 이런 식의 관점. 하나하나 원인 결과 따져서 이게 내 건의 조건에 증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가지고 타케시마 가져. 대마도 우리 거 됐지? 대마도 옆에 일본이라고 하는 섬도 붙어있네. 우리 거. 좀 하자는 중이야. 나 약간 또라이인데 진짜人성이? 말했잖아. 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별명 중 하나가 또라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물론 허경영 씨 같은 공중부양을 보여주겠다는 또라이는 아니지만 물리적인 사고의 관점으로 좀 모든 것들을 좀 해석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이거 물리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작게 쓰겠어. 물질의 양. 어디에서 많이 써? 화학에서 많이 쓰죠? 몰. 그래서 22.4리터 부피 안에는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기체들이 다 같은 수만큼이 쳐들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념인데 화학에서 좋아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쌤이 관상을 볼 줄은 모르지만 가만히 보고 있으면 화학쌤들을 보면 약간 좀 눈, 코, 입이 몰려있는 케이스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거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물렁거리니까. 아니, 우선 전자 하나만 빠져도 일가양이왕 무슨 특징이 있고 막 통합과학만 하더라도 막 외워 알칼리 금속 어쩌고저쩌고 막 따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 화학쌤들. 굉장히 계산에 민감해하셔. 그렇기 때문에 몰려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개인적으로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잘 쓰지 않는 빛의 세기를 밝기를 의미하는 광도, CD, 칸델라라고 이야기하는 거 실생활에서 쓰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의 대부분은 럭스 아니면 루멘이라고 하는 단위들을 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모르셔도 되는데 역학 부분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길이와 질량과 시간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바로 이야기를 좀 해놓을 수가 있는 게 그러면 F는 예를 들어 멍 안에 멍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쓸 테고요. R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쓰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하는 게 귀찮으니까 우리는 뉴턴으로 단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좀 유추하는 연습들 단위를 보고 정의를 끌어낼 수도 있으면 문제 풀 때 또 새로운 풀이법들이 생각이 나니까 다른 부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물리학의 기본 4대 상수가 있어. 근데 지금 선생님 교재에 보면 기본 상수가 참 많이 써져 있지. 근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는 4가지 기본 상수 4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갑시다. G, 베이비. 소녀시대라고 하는 그룹의 GGG 노래인데 노래는 진짜 천부적인 것 같아. 노래 잘해. 이 시간 좀 갔어 몰라요. 최근에 카리나가 누구냐 했다가 저희 반장한테 다 우리만 좀 했어요. 아는 척 해야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자, 아무튼 G라고 하는 건 중력이라고 하는 힘에 관여하는 상수였던 것이고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값을 가지는 녀석이죠. 두 번째로 기본 전하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클롱을 가지는 녀석. 전자기에서 주인공으로 역학 주인공이라면 얘는 전자기 주인공이야. 그러다 보니까 3단원에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상수가 있어. 파동과 정보통신 단원에서.
h라고 하는 플랑크 상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작은 값입니다. 그 다음 개또라이가 이야기했던 빛의 속력을 이야기하는 빛의 속력 C야. 야, 근데 왜 빛의 속력을 C로 했을까? 벨로시티나 라이트 벨로시티며 뭐 L이나 V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근데 그 많은 용어 중에 왜 빛의 속력을 C로 할까? 그냥 입에서 갑자기 훅 튀어나올 시였던 거죠. 힌트 일정한 값. 힌트 일정한 값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상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지? 자, 우리 열심히 해야지. 영어는 우리가 던졌으니까 컨스탄트. 일정 상수. 그래서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C를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친구들이 빛의 속력 컨스탄트 상수구나. 네가 보건 내가 보건 운동을 내가 하건 안 하건 무조건 C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네. 왜? 상수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G와 E와 H와 C를 지지고 볶았더니 제곱하고 곱하고 나누고 지랄 연병을 했더니 뭐라? 137억 년이 나오네. 그게 뭐야? 플랑크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우주의 나이가 계산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상수로 계산되는 거야. 이 우주의 총 질량을 계산하는 것도 이 네 개를 지지고 볶았더니 우주의 질량, 초기의 질량이 계산이 되네. 이것들을 다 지지고 볶았더니 이 우주가 얼마만큼 크기인지 계산이 돼. 그래서 상수들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수이고요. 물리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크게 보면 이론 물리학하고 실험 물리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론 물리학자들이 하는 하나의 축이야. 또 이것들을 조합해가지고 어떤 의미 있는 값들을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지지고 볶고 지랄 연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 모르셔도 되는데 최소한 물리, 야 너 물리 공부한다며 4대 상수가 뭐야? 만일력 상수, 기본 전하량, 플랑크 상수, 광속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주 친구들이 또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기본 적두어 부분인 거지. 그냥 숫자가 너무 크니까 편하게 가자라는 의미인 거죠. 10의 3승, 1000, 쓰기 약기 1000거야. 킬로로 쓰지 뭐. 그러니까 여기 이야기되는 이 녀석도 무엇? 킬로그램이다 보니까 1000g인 거지. 근데 1000g 하기 싫으니까 1k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누구? 메가 10의 6승 우리가 보통 메가라고 이야기하잖아. 메가 스터디 곧 망할 겁니다. 왜? 메가보다 더 큰 숫자는 많으니까. 초반 설정은 잘못한 것 같아. 테라 스터디. 그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10의 9승 누구? 기가.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테라. 이러한 녀석들, 즉 컴퓨터 용어에서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이고요. 쌤 때는 플로피 디스크에 이 킬로바이트를 썼거든. 근데 요즘은 웬만하면 싼 USB도 다 기가 들을 그냥 기본으로 사용하더라고. 물론 10의 마이너스 2승 우리는 C로 쓰고 센티라고 읽게 되겠고요. 10의 마이너스 3승 밀리,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스 소문자로 뮤로 쓰고 읽을 때 마이크로라고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9승 엄마가 화장품 가게나 어디 마트에 갈 때 많이 보게 되는 녀석이지. 왜냐면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라고 읽으니까. 그래서 쌤 와이프 같은 경우는 나랑 마트도 잘 안 가려고 해. 왜냐? 설명하고 있더라고 나한테. 손님 얘는 나노 입자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모발 흡수에 피부 흡수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노 입자 크기가 대략적으로 얼마인데요? 했더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땅 구멍,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 구멍의 크기는 10의 마이너스 6승 정도의 미터로 측정이 되고, 더 작은 10의 마이너스 9승을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이 나노 입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땅 구멍보다 이 제품이 더 작으니까 잘 스며들어서 흡수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판매 직원은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돼 있고 와이프는 쌩정 내 남편이 아닌 척 가 있더라고. 근데 난 그게 내 재미거든. 나노 입자를 판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나노 입자가 이게 어떻게 흡수가 잘 되는지는 공부를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 근데 공부도 하지 않고 그냥 써진 대로 나노 입자라서 흡수가 잘 돼요. 나한테 설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하든지. 나한테 설명을 해서 잘못된 걸 알려준 것 뿐인데 왜 그런 나를 와이프는 쪽팔려 하는 건지. 근데 그런 일들이 영화관이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스타워즈, 광선검 말도 안 되잖아. 광선검이 만들어졌다는 거 상대성이 이런 깨져야 돼. 정지한 빛이 생겼다는 거잖아. 정지한 빛은 있을 수가 이미 없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분노 게이지는, 셀의 분노 게이지는 두두두두, 야 저거 영화 너무 잘못 만들어졌는데 하면서 이제 떠들어대기 시작하면 요즘 TV를 꺼버리더라고. 근데 애당초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우주에서 소리가 나. 그치?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잡아 보는 게 내 재미야. 근데 나한테 매일 닥치라고 하니 기분이 썩 좋지만 않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되는 여기까지는 지금 좀 OT에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친구들 크게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쌤 스타일을 좀 친구들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는데, 웬만하면 딱딱하지 않게 저것만 찍지 않는다면 버전에 따라서 물리의 수위가 결정됩니다. 19금 물리, 29금 물리, 39금 물리로. 네. 왜 19을 뛰어넘어요 갑자기? 19을 뛰어넘는 게 있나? 방법심이면에 맞습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은 아까 그 뭐지 파스칼의 원리를 이 막 똥 싸는 걸로 하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물리에 흥미를 보이는 친구도 있는데 뭐야 더러워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하고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시대가 시대인지라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고 나 이거 불쾌했다 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런 부분들을 좀 서로 이야기하면서 자제를 한다거나 표현을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윤이 형, 정현준 학생 다 왔을까요? 네, 이 친구만. 네. 배찬영 학생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교과서상 운동의 분류와 표현으로 돼 있어서 4가지에 대한 운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일 나중에 할 거고요. 10페이지 운동의 표현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할 내용들 공부해보도록 하죠. 몇 분까지 할게요? 현재 시간 쌤 시계로 10분이고요. 15분? 5분만 쉬었다 가죠 뭐.